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8.15 광복절 특집으로 또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사도강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돼가지고 너무너무 또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가 아니라 사도광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또 있어요야. 아니, 여기서 많이 너가 했잖아, 아는 우리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좋습니다. 깊게. 정말 우리의 정말 슬픈 역사, 분노가 치미는 역사,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바치는 코너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자, 요즘 정말 더 소중한 두 분입니다. 먼저 역사 독립군,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백이성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유, 시대가 예.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워낙 또 화가 많으시는 분이라 예. 괜히 또 열 올려서 건강 악화될까봐 좀 걱정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네, 좀 평정심에서 예. 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저희가 일전에 한번 모셔가지고 와, 진짜 눈물 나는 감동의 인물이야.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만. 그래요? 예. 하지만 저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해외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기록하는 맞아요. 진짜 이분은 독립운동 갑니다. 지금 현 시대에 그렇습니다. 김동우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위대한 분이야 이분은. 네. 제가 이 자리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3일 뒤에 출국하거든요. 아. 네, 중앙아시아 쪽 가서 또 촬영을 한 3개월 정도 진행하는데요. 아, 또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갑니까? 네, 뭐 홍범도 장군 묘역도 있고 거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우리 매불쇼 제작진들이 너무 프로그램 잘 만들어줬고 또 매불쇼 시청자들이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게 작업비가 됐습니다. 너무 와, 진짜?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저 이번 못 갔습니다. 독립운동 네. 자금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그 책이 뭐였죠?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뭉우리 돌에 들력. 예. 뭉우리 돌에 들력. 뭉우리 우리 돌에 돌의 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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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기억 받침. 예. 예. 아, 그 정도 쓸 줄 알죠. 형 기억으로 썼다. 아니, 아, 키우. 아, 나 진짜 너무 불안해. 그래서 제가 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야, 지금 구매 인증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빵쥔 병아리님이 팟빵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셨는데 와, 이분이 또 나와서 너무 반갑다고 예. 책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사야겠네요. 이분은 네. 지금 현재 독립운동 가야 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책을 사준 그 독립 자금으로 또다시 홍범도 장군을 만나러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위대하다. 위대해. 근데 진짜 많이 파셨나 보다. 3개월 떠나시는 경비잖아요. 거기 물가가 좀 싸서요. 저희가 더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해외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네.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사진은 일제라는 거, 사진기는 일제가 아니라는 거. 왜 가짜뉴스 성동에? 죄송합니다. 네. 저기 일제가 좀 잘 나오지 않나요? 그 일제가 유명하잖아. 유명해서 제가 예, 한번 근데 이제 제 진정성이 예. 그 일본 카메라를 가지고 그래요? 그 어떻게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찍겠어요. 그것도 좀 그러네. 네. 소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알겠죠. 라이카로 바꾸셨나? 원래 라이카 쓰다가 라이카가 일본 거예요? 아니요 독일 거죠. 아. 그래서 다른 네. 또 나라 걸로.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도강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썰을 풀 게 많이 있다고요. 네. 아유 뭐 사도광산은 우리가 일제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가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는 메이지 유신 이전입니다. 아, 그 기간이. 예. 메이지 유신 이전의 사도광산까지만 네. 등재를 시켜놨어. 요번에. 강제동원 기간은 빼고. 예, 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68년 이후에 사도광산이라는 게 훨씬 더 악명이 높은데 네. 어째서 그거는 빼고 그렇지. 1868년부터 1945년까지의 사도광산은 싹 빼고 예 1867년까지의 사도광산만 네. 올려놨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를 승인해 줄 수 있느냐? 네, 승인해 줬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는 거죠. 네. 예, 지금 사도광산은 미쯔비시 또 미쯔이 이 두 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 혹은 중국의 수많은 노무자들이 이 광부로 끌려가 가지고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작가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런 사례들만 봐도요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그 원래 비용을 아끼려면은 제일 아껴야 되는 게 인건비. 네. 예, 인건비고 인건비 자체도 줄여야 되지만은 뭐냐면은 인간을 고용해서 쓰는 데에 들어가는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 복지 혜택의 제일 대표적인 게 1869년 당시에 복지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라. 네. 그 공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군함도 영화랑 예.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고 뭐냐면은 미쯔비시 보험 이런 데도 전부 다 돌려가지고 저축 보험의 형태로 너에게 한 달을 했으면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놨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죠. 저거가 먹으려고. 네. 아까 여기 앉은 걸 선생님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임금 못 받는 건 너무 화가 난다 맞습니다. 이러셨거든요. 네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학원에서 강의하고 이랬을 때 임금 떼먹고 도망가면은 끝까지 도망가 그 사람 잡아가지고 네. 받아냈거든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광산의 미쓰이 그룹은 너무 많은 약 4,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받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라도 받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100년도 넘은 일인데 우리 정부가 무릎 꿇는 거는 부당하다 생각한다 이러면서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그 일본에서 이 사도광산 채굴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그렇게 그 돈을 번 것으로 그게 또 우리나라의 강제징용에 그 돈이 또 쓰이고 뭐 이렇게 악의 고리가 생겼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1869년부터 일본은 대륙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말하자면은 190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노동력까지도 착취했습니다. 네. 사도광산에서 직접 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이런 금들이 다 현금화가 돼가지고 러일 전쟁 1904년부터 벌어졌던 러일 전쟁에 이것이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쟁 자금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흔적이 어디 있냐면은 거제도에 있습니다. 거제도에. 예, 거제도 우리 저 경상남도에 있는 거제도에 지금 그 취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깎아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네. 그 완전히 깎아가지고 아주 이상한 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본이. 저거 마음대로 섬을 깎아가지고. 왜요? 아니 기념비를 세우려고. 무슨 기념비요? 취도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이거 승전 기념탑. 이런 거 세우려고. 러일 전쟁 승전 기념탑을. 승전 기념탑을 우리 세우려고. 거제도에다가 저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전쟁 기지였거든. 저기가 기지였어. 예, 전쟁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배가 그런 화물선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달의 남구까지 가겠지만은 네. 그때는 거제도를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제물포를 거쳐서 네. 그다고 다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제도가 1차 전진 기지인 거예요. 그 저게 지금 현재 사진입니까? 예, 현재 사진. 아직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거 또 작가님이 다 잘하시- 찍어 오신 거예요. 아 작가님이 찍은 거예요? 예, 그럼 예. 작가님 작품인데 왜 옆에서 그걸 얘기하십니까? 그거 작가님 작품 설명 아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찍어 왔다고 네.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해서 좀 네.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 위에 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예. 저게 이제 취도 기념비인데 원래 취도는 독수리 취자예요. 네. 근데 이제 러일 전쟁 준비하면서 도고 헤이아치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일본에는 도고 헤이아치로가 있는 거예요. 해군 제독이었어요. 예, 예. 그 해군 제독이 저 취도를 타켓으로 포사격을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섬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 순정 기념탑을 저 취도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념탑 위에 지금 서인 뾰족하게 있는 게 포탄이에요. 포탄이에요. 네. 그들이 썼던 포탄. 그래서 저 취자를 일본 사람들이 불타는 취자로 바꿔버렸어요. 야. 불타는 취로 바꿨다고. 저게 그러면은 지금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거죠. 방치예요? 저게 2005년도에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없애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보존해서 저거를 교육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쪽이 조금 우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존이 된 상태인데 네. 그냥 저렇게 방치되는 거 있는 거죠. 보존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네. 뭐 아무도 못 가죠 저기. 갈 수가 없죠. 예, 뭐 저기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 아무도 못 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 어떻게 가셨어요? 아니 저기서 이제 동네에서 저기 배를 한 척 저기 아, 구해서 이거 사적으로. 왕복 좀 해달라 해서 음. 비용 좀 드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찍고 해 떨어질 때 좀 오세요 해서 이제 타고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나무라도 자라고 할 텐데 엄청 황폐하네요. 그때. 황폐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1904년이면 을사늑약 되기도 전이에요. 예. 근데 불법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섬 하나를 그냥 완전히 쪼개놓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1904년이야? 네. 네. 이거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5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1904년이야. 5번 사진. 네. 그렇죠. 이제 저기는 어디냐면요. 송진포라고 거제도에 그러니까 포구가 하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제2형으로 생겨가지고 배가 쏙 들어가면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천의 요새예요 저희가. 그래서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본 함대들이 저 송진포에다 해군 기지를 만들어요. 근데 원래 송진포는 우리나라 마을이었거든요. 1904년이에요. 와가지고 쫓아내? 마을을 없애버렸어요. 이거 완전 진짜 욕 나오네. 그리고 자기들 이제 해군 기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가 러일 전쟁의 이제 승전을 위한 전진 기지였다, 전초 기지였다 해가지고 저 탑을 1930년대 세우거든요. 러일 전쟁 승전 기념탑을. 1930년에 저걸 세웠어. 일본 사람들하고 또 일부 친일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와. 씨. 근데 이제 해방이 딱 왔어요. 저게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이거 트라우마지. 그죠. 그래서 꽃갱이랑 삽들고 올라간 거야. 깨부시려고. 근데 탑이 너무 커. 너무 단단해. 그래서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갖고 폭파시켜보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게 막 큰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폭파의 잔해들이 저렇게 그렇죠. 옆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런 데들이 가면 표지판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뭐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저 감춰놓은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저 모습이? 그죠? 아니 1904년에 이 자식들이 어떻게 자기네 땅처럼 저렇게 했습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되는데 1904년에도 러일 전쟁을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우리 국토를 유린했던 것이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그 다음에 그 전에 벌어졌던 청일 전쟁 같은 거는 정말 그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데 우리 국토가 마음대로 유린당했다. 와, 나 진짜 그 가운데에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나라에 아주 서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계시겠죠. 이런 아픈 역사는. 알까요?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요. 전혀 이건 모를 구전으로 것 전해지는 얘기예요. 네. 1904년에 송진포에 일본군들이 들어왔을 때 동네 처녀들 잡아다가 또 욕보이고 막 이랬다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네,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거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휴가 가셨는데 저기 한번 들렀습니까? 전혀 안 들렀습니다. 그 거제도 저도에 가면 또 일본군 흔적들이 있거든요. 예. 그 휴가지에. 휴가지에 있어요? 있어요. 예. 거기에도 있어요. 어떤 게 그 있어? 포대 자리. 네. 일본군이 만든 포대 자리들이 있어요. 일본군이 그것도 1904년쯤에 만든 예.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뭐 이러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네네. 저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에도 네.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왔냐는 거예요. 8.15 즈음해서 갔으면 일본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이 뭐 100년도 전의 일 가지고 뭐 네, 이렇게 네. 또 할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산 5.6도 해맞이 공원은 네. 뭐예요? 예, 5.6도 해맞이. 일본 그 영상 좀 보여주시죠. 예, 영상 한번 보고 일본. 가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맥락이냐면요. 사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징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된 곳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저기가 이제 5.6도 해맞이 공원이에요. 5.6도 해맞이 공원 공원. 부산. 네, 부산에 그 뭐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저기 들어가 봤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2번 사진 순서를 바꿔서 뭔데? 네, 2번하고 3번 사진. 2번 사진. 2번 네. 사진. 저는 동굴 같은 게 나옵니다. 안에 들어가면 저런 게 네. 있어요. 예. 동굴이네. 네, 3번 사진 보이시죠? 예, 오. 저는 이제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예. 장자등 포대라고요. 예전에 일본군들이 저 5.6도 해맞이 공원 일대에다가 포대를 설치했던 흔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흙으로 덮어놓고 지금 사람들이 못 보게 해요. 네? 접근이 안 돼요. 일반인들 접근이 안 돼요. 그냥 공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포대 자리를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5.6도 해맞이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감췄다고 봐야겠네. 근데 그 밑에는 포대 시설 흔적들이 저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동굴이 아니고 이 덮은 거예요, 네, 그냥? 덮은 거예요. 동굴이 아니고. 저 수레 같은 게 그 당시 썼던 거라는 이제 거죠? 저 수레들하고 저 뒤에 있는 이제 뭐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게 있죠. 저 해맞이 공원 일대가요. 그 해방 이후에 한센병 아르시는 분들 집단 그 거주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해방 이후니까 저 동굴 같은데 이제 저기다가 젓갈 숙성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흔적들이 아직도 저게 남아 있는 거죠. 그 흔적이. 근데 저 장자등 포대가 얼마나 컸던 데냐면요. 1921년, 22년쯤에 워싱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갖고 군축 회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났으니까 조금 군함도 줄이고 포 사이즈도 줄이자 해가지고 이제 군축 회담을 하는데 일본이 이제 군축 회담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있는 군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써먹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전함에 싣는 큰 포탑 있죠. 포. 네. 그걸 띄어다가 저 장자등에다 설치한 거예요. 근데 그 포탑의 무게만도 120톤씩 나가는 어마어마한 포들 저기다 이제 설치한 거죠. 아니 근데 저기에 포를 설치하는 건 누구를 향한 포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부산, 자기들의 물류,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이 이제 부산과 일본으로 오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한.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만주 침략하고 중일 전쟁 일으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물자 수송을 위한 안전 방편으로 저기다 설치해 놓은 거죠. 말 그대로 러시아 군대라든지 미국 군대라든지 어떤 언젠가 벌어질 모종의 전쟁을 대비해서 앞으로를 전부 다 포대를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더군다나 저기는 34년도부터 포대를 설치했지만은 구체적으로 포대가 설치된 건 4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을 저항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국주의 야욕으로 봐야겠군요. 이거는. 예, 그렇죠. 팽창 야욕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그 최영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예,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리고 4번 사진 보여주시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4번 사진. 예, 그 태종대 일본군 포대 흔적. 예, 태종대도 사진. 포대 흔적 있거든요. 예, 태종대. 부산 태종대라고 하는 데가 그 부산에 어떻게 보면은 해운대하고 반대쪽에 있는 바다예요. 그 이 태종대 쪽에 이래 있으면 여기에가 태종대도 있지만 가덕도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태종대하고 가덕도에 저 일본군 포대가 설치되는데 우리 집안에 슬픈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 슬픈 얘기. 예. 우리 할머니께서 네. 시험을 좀 잘 봐가지고 네. 우리 저
부산에서 면석이로 일하고 계시던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네. 3계급으로 특진을 했어요. 3계급 특진을 한 거죠. 6급에서 3급으로 특진을 한 건데 저 특진을 하자마자 총독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뭐였냐면은 부산에 저기 내륙 지방으로 가면 동네 기장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직용을 해와 가지고 저기에다 다 배치하는 역할을 맡기더랍니다. 태종대 저런데 이제 포대를 다 구축해야 되니까 41년도에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못한다고. 못한다고 했어요? 예, 나 못한다고. 그거 어떻게 되고 가만히 안 있을 아니 나는 텐데.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붙잡혀 가가지고 두드리 맞고 고문당한 거예요. 와.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예. 누가 고문한 거예요? 일본이 한 거예요? 아니, 아니면 우리 일본 놈들이 한 거죠. 친일파 놈들이 한 거예요? 아니 친일파 놈도 같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사람이 사라지니까 우리 외증조 할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도 연락을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공부하다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뛰어내려왔는데 여기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고문당하다가 와.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앓으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저 외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쓸쓸히 울어요. 내가 시험만 못 쳤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막 우는 그 장면이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이 됐거든.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우리 할머니가 그 몽양 여운영 선생이 자네 독립운동 해보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쫓아 뛰어간 거예요. 그 원수를 갚는다고. 응어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런 어떤 이 역사가 있는 이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4번 사진 다시. 예. 예. 아유. 아니 근데 이런 그 4번 사진,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뭐 어디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 정부 그 이거 나중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예. 정부에서 일부 이거를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일본군들의 흔적들을. 근데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네. 전수조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일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한 9천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9천 곳 정도 국내에. 근데 이게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덮어져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요. 알기도 힘들겠다. 근데 저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일본 군대 흔적을 다 몰라요 지금. 와 그렇게 많아. 근데 거의 그러면 뭐 거제, 부산 이쪽에 이름 많은 거예요? 예. 아니 거기서부터 목포도 있고요, 내륙도 있고요,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내륙에도 있어요? 영동에도 있고요. 저기 경상남도 충무시, 통영시 있잖아요. 거기 네. 통영시에 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해저 터널도 있어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미쳤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전쟁 말기에 저기 그 대마도하고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그랬어요. 거기다. 와, 그것도 우리 선조들이 또 고생하셨네. 예, 그거 다 끌려가가지고 같이 파고 그랬습니다. 이놈들의 야욕은 진짜 어마어마했네. 이걸 보니까 이 포대를 보니까 미쳤다니까요. 거의. 자, 6번 영상 좀 보이시죠. 예. 6번 사천 일본군. 예. 이것도 이거 뭐예요? 이거 비행기 경납고. 근데 한번 주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됐나? 과수원인가? 왜요? 방치되는 것 같죠? 자, 7번부터 10번 사진 쭉 천천히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요? 사천. 사천. 예. 예, 여기가 사천이고요. 와, 8번. 예. 대단하다. 일본의 야욕은 대단해. 비행기 경납고. 여기는 이제 부산. 부산. 예. 이것도 역시 비행기 경납입니까? 예. 근데 가정집 지금. 지금은 가정집이고. 9번. 예. 그러네. 자, 이거 또 부산입니다. 여기도 그 인근입니다. 엄청 많네. 근데 여기는 지금 공장. 10번 사진 보여주세요. 장갑 공장이에요. 예, 장갑 공장. 근데 공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 원래는 비행기 경납고죠.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오키나와에 이제 미군이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하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본토를 공격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명령 결이라고 해요. 결. 암호명 결. 예. 결 7호. 이게 뭐냐면 국내 이제 그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행장을 세우고 포대를 세워라. 이게 완전 이제 결사항전 해야 된다.
이 작전을 이제 실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뭐 밀양, 사천, 부산 이런 뭐 여수 이런데 비행장을 쫙 깔아요. 와. 그러니까 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와. 전혀 몰랐어요. 예. 결치로 작전의 가장 중요한 곳이 가덕도와 제주도죠. 와. 예, 제가 작년도에 여기 매불쇼 나와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설명할 때 결치로 작전부터 연원을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그 결치로 작전입니다. 예. 저게 그 흔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걸 가정집, 장갑공장, 또 어떤 데는 우사, 어떤 데는 양봉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도 보존이 안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사도광산 저렇게 협상하고 할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국내에 있는 것들 저렇게 지역별로 모아서 우리도 유네스코 이거 등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폴란드 했잖아요. 아우슈비츠. 그래서 평화 인권을 얘기하면서 저거를 그렇게 활용하면서 우리도 유네스코 이거 등재하겠다 해서 이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냥 방치. 야, 일본 얘네들이 그 진짜 무모하게 그 진주만 안 쳤으면 얘네들 진짜 어마어마했겠네요. 걔네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미친놈들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망했는데. 네, 그렇죠. 그 광기가. 나는 근데 이 정도 광기가 우리나라에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솔직히 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뉴라이트들 저런 거 다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광기야. 아니 뭐 뻑하면은 우리 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너희는 사료에 충실하지 않는다. 아 사료가 아니라 유물이 저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 부평에 가면 미군 기지 캠프 마켓이 있는데 거기 이제 철수했거든요. 네. 그 안에 조병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제가 무기 말던 곳이에요. 네. 근데 그 조병창이 그 부평하고 평양에 있거든요. 근데 평양 못 가잖아요. 네. 거기에 뭐 주물 공장인 이런 거 다 남아 있어요. 지하 벙커도 남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개발 논리에 밀려가지고 거기 철거될 위기예요, 거기가. 지금은 보존이 돼 있어요. 지금은 돼 있는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보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냐면요, 친일파 소리를 들어요. 왜?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거 보존하자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참.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야, 난 진짜 몰랐어. 이런 흔적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야욕, 제국주의의 그 야욕이 저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끔찍하네. 근데 이거는 북한 쪽으로 가면 더 합니다. 북한에 저 개마고원 쪽으로 가면은 더 엄청난 게 많을 거예요. 예, 그 개마고원 쪽으로 가면 산을 해서 동굴 파고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장진강, 허천강, 유역 변경식 발전 이런 거 다 지금 밝혀지면은 아마 엄청나고 지금 우리도 이거 몰랐다가 우리 작가님 덕분에 다 알았잖아요. 저 경납고가 혹시 그 뭐 태평양 전쟁 때 사용되고 그런 건 아니죠? 사용이 됐죠. 사용이 됐어요? 예, 제로센 전투기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랬죠. 실제 날아가셨죠. 예. 아, 여기서 뜨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지금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뭐 돼지 키우고 뭐 장갑 공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노동에 동원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도 저기 일본 사람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또 강제징용 당해서 국내에 강제징용이 있었잖아요. 다 우리가 동원돼 갖고 진 거죠, 저게. 근데 저 현장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런 게 없는 줄 아니까 뉴라이트 같은 애들이 설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사를 좀 알면 한일 동맹 얘기는 최소한 안 나올 겁니다. 아니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한일 동맹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단어는. 네네 한일 동맹. 일본의 야욕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는지 이것만 알아도 한일 동맹은 쏙 들어간다. 이건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런데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 당 출신들이다. 정말 제가 진짜 속에서 분노가 끓어져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의 어떤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화만 낼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화조차도 안 내고 있는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준비되어 있는 굉장히 그 슬픈 역사가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못했는데요. 네, 반도 못했죠.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준비해 온 거 반도 못했는데 벌써 그만하라 네, 지금 벌써가 아니라 지금 30분 오버됐습니다. 아 너무 하시네. 이 귀하신 분들 저희가 네. 모셔놓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모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아무튼 해외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지금 아무튼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는 건 뭐 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3개월 뒤에 모셔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들어오실 수 있는. 3개월 동안 나가 계신다고요? 네. 아 그래요? 아, 아쉽네요. 그러면 저라도 예, 그렇게 하면 아니, 저라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